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표님이든 팀장님이든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때까지 내가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책임을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리스크를 한 번에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수라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한유 FTA 관련해서 인증수출자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사후관리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취득 전이시거나 아니면 취득은 했는데 조금 찝찝하다라는 마음이 드셨을 때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관세사로 일을 하면서 인증수출자 취득하고 유지관리 제대로 하는 기업 거의 본 적 없습니다. 네, 거기다 심지어 지금 기준으로 품목별 인증수출자건 업체별 인증수출자건 유효기간이 5년이죠. 무슨 의미냐면 인증수출자 취득하고 그 다음 5년간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관리를 하지 않으시고 갱신하실 때 부랴부랴 서류 보완을 하시고 다시 또 컨설팅료를 지불하시면서 갱신 컨설팅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인증수출자 취득하실 때 계셨던 분들이 남아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담당자 변경 정말 많잖아요. 사실 5년간 한 직장에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5년 동안 한 직장에서 한 부서에서 같은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취득하셨을 때 담당하셨던 분이 나중에 갱신할 시점에는 안 계신 경우가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인증 어떻게 했는지 노하우도 없고 그리고 그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5년 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부터 다 찾아야 되는데 이메일도 찾다가 뭐 자료 정리 안 돼 있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다가 안 되겠으면 결국은 돈 내고 컨설팅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분명히 컨설팅을 처음에 취득하실 때 받으셨으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서면 카드를 작성하셔야 되고 작성 대장을 기재하셔야 되고 담당자 뭐 교육은 언제 한 번씩 받아야 되고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사항들을 다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실무에 치이시면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급하기 때문에 당장 티 안 나는 이런 업무들을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저만 해도 실무자로 일을 할 때 당장 갱신이 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밀리더라고요. 현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FTA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인증수출자 유지관리가 사실 정해진 대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인정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컨설턴트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것대로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이 두 가지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수출자 갱신 때 그때 부랴부랴 준비해서 갱신되면은 상관없어요. 뭐 어쨌거나 결론만 좋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그거죠. 우리가 인증수출자를 받아서 이때까지 혜택을 받아왔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은 한국산입니다 라고 판정을 하고 그리고 세관의 확인을 받아서 유럽연합 국가의 바이어에게 그 원산지 신고 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를 해서 혜택을 보게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이어는 계속 이거 가지고 관세 혜택을 보고 있었겠죠. 한국산이라고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관리를 계속 안 했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그 부품이 변할 리도 없고 가격이 변동될 리도 없고 투입되는 원재료의 종류가 변경될 리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대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투입하던 원재료의 소싱처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한국산이었는데 이제는 수입을 해요. 뭐 이 경우에도 100% 다 한국산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서 부가가치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 비율이 튀었어요.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투입되는 원재료 자체가 HS 코드가 변경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 값을 의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갱신 전에 점검 안 하시면 나중에 솔직히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웬만하면 지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원산지 판정이 변함없이 한국산이다. 5년 동안 한국산이면 변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서류 준비해가지고 갱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변동이 있었는데도 관리가 안 된 채로 계속해서 FTA 혜택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혜택 받은 거에 대해서 검증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추징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사실 수출자 입장에서 FTA를 활용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바로 이 추징에 있습니다. 수입자하고 수출자하고 이 추징받았을 때 이 금액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으면 괜찮겠지만 수출자가 발행해준 서류를 근거로 수입자가 혜택을 봤을 때 수출자가 모른 척을 하기가
쉽지 않죠. 거래 관계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산지 판정이 변경됐는데도 모르고 계속 발급을 했다라는 데 있기 때문에 건건히 관리를 하지는 못해도 중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유가 이 점입니다. 사실 기관 발급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다 구비를 해서 원산지 판정 증빙 서류를 다 붙여야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이 되죠. 하지만 한의 FDA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만 받아 놓으면 그 증빙 서류 없이 계속 자율적으로 인보이스에 그 신고 문구만 주면 그거 자체가 원산지 증명서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혜택 같지만 되게 위험한 혜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간 점검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5년에 한 번씩 세관에다가 인증 갱신할 때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 외에는 없어서 조금 더 자율 발급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 FTA 관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는 사람도 없고 FTA에 대한 지식도 그걸 책임지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이 있죠.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외부 관세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 부담돼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 FTA가 문제가 터지면 금전적인 직격탄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관리 비용을 드리는 것과 나중에 이런 리스크를 떠안는 것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거 정말 힘들지만 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드리고, 만약에 그걸 못한다, 중간 점검 정도는 한 번씩 하셔라.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표님이든 팀장님이든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때까지 내가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책임을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리스크를 한 번에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